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3 관계사를 볼 거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의 기본적인 문제 포인트를 살펴볼 겁니다. 교재 바로 보면요. 테스팅 포인트 A에 보면 관계사의 기본 역할 있죠. 그래서 관계사의 특징을 이용한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컴마를 찍고요. 뒤에 후냐 후미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자체가 이제 주격 또는 목적격을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물론 목적격을요 whom 대신에 who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핵심은 그보다 뒤를 보면요. 지금 색깔을 칠하지 말고요. 빨간 펜으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 뒷부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restored가 동사로 있잖아요. 이시 목적어로 있습니다. following이라는 뭐 다음 내년이라는 뜻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굳이 볼 필요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요. 동사와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주어가 어디서 와야 될까요? 앞에서 찾아와야 되겠죠. 이 섬은 영국인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뭐 점령되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앞에 있는 영국인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것을 복원시켰다, 복구했다,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석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영국인들이 뒷부분에 주어로 와야 합니다. 예, 주격은 후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 who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아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주격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목적격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구분하라는 문제죠. 예, 뒷부분에 비어 있는 곳을 보고 채워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관계사가 뒷부분에서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골라주면 됩니다. 밑에 보면 관계사의 역할과 쓰임 구분하게 하면서 예, 주어를 대신한 주격, 목적을 대신한 목적격 이렇게 써 있는 게 뒷부분, 즉 제가 아까 위에서 빨간 펜으로 표시한 빨간 칸으로 표시한 부분에 비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어가 비어 있으면 주격, 목적어가 비어 있으면 목적격. 소유를 나타내는 경우도요. 문제에서 보겠지만 문제에서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유격이 비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상 연결이 안 됩니다. 소유격이 빠지면 소유 관계로 연결이 돼야 완전히 연결이 돼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풀어보기로 하고 밑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빠져있는 문장 요소를 확인하고 음, 그 요소와 일치하는 관계사의 격을 골라라 이렇게 하고 있죠. 밑줄 띈 부분에서 빠져있는 것은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 보일까요? 뒷부분에 제가 파란 펜으로 할게요. B가 주어로 있고요. met이 동사로 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은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 목적어를 찾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받아와야 되는 건 예상컨대 It's Ben is gir이죠. 그래서 Ben is gir을 받아주면 목적격으로 whom이 답이 되겠죠. 뒤에 있는 문장에서 빠진 거를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관계부사를 볼까요? 관계부사는요, 관계대명사와 달리 앞에 있는 선행사, 즉 단어를 받아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부사는 여기서 이제 관계부사의 성격을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굳이 풀어서 얘기하면 선행사에다가 전치사를 더한 형태. 즉, 어디 어디에 어떤 때에까지 하는 전치사까지의 말을 포함하는 형태로 붙여주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빼고도 그 자체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문제 5번 밑에 걸 풀면서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뒤를 보라고 했어요. 그가 삽니다에서 끝나요. 이 자체는요, 완전한 문장으로 봐야 돼요.
그가 산다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가 산다 하면은 live가 자동사로 그냥 문법상으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보통 어디에 산다까지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내용을 부연적으로 in을 붙여서 붙여준 거고 문법상으로 he lives에서 문장은 끝난 거예요. 문법상 가능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더 city가 있어요. 앞에 선행사 여기가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를 뒷부분이랑 연결시켜 줄 때 그는 살아요. 그 도시에 그러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썼을 거냐면 in 위치로 일반적으로 썼을 거예요. 여기다 쓰지 말고 in 위치로 썼을 거예요. 위치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선행사를 받는 역할을 하죠. 단어만 딱 받습니다. 관사 포함해서. 그래서 그 도시만 받아요. 근데 그 도시에 살아야 되니까 에의 역할을 하는 in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둘을 합쳐서 이럴 때 쓰는 게 관계부사입니다. 이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위에서 언급했던 그 관계대명사와 달리 명사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치사의 의미까지 같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까지가 가능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바로 그 도시는 바다입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요, 접속사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사를 썼다는 얘기는요, 문장을 하나로 쭉 연결시켜 준 겁니다. 선행사를 관계사로 받아주면서 뒷부분에 부족한 걸 메꿔주잖아요. 이 연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문장을 따로 끊어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끊어 쓴다고 봤을 때, 우리 이제 문법 기초가 있는 친구들은 그 끊어지면은 접속사가 떠오를 거예요. 문장을 끊어서 완전한 문장 두 개로 끊어 쓴다는 건 접속사로 두 개를 연결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문장은 접속사로 연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컴마만 찍고 연결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끊어주고 지칭하는 선행사는 지시대명사, 즉 대명사로 써주면서 문장을 새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같은 거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느낌이 확 안 오니까 밑에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풀면 유럽이 25th 25th 250죠. 50. 그래서 250개의 마이너리티 랭귀지를 가지고 있대요. 소수 언어들을 다양한 언어들이 있네요.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컴마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문장을 두 개 쓸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컴마만 찍고는 안 되고 반드시 두 개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로 끊어주고 새 문장을 완전히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춰서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접속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로부터 on appear까지 그래서 컴마를 찍고 바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장을 두 개로 하나의 문장으로 쓰려면 관계사로 연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는 앞에 있는 250 minority language를 받겠죠. languages를 이렇게 받겠죠. 댐을 쓴다는 거는 지시어로 썼기 때문에 문장이 새로 써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접속사가 따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위에 보면 부사와 관계부사 이거는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사로 문장을 넣어서 쪼개서 완전한 문장을 새로 쓰는 건데요. 관계부사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전치사의 의미까지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죠.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건. 근데 그러지 않고 접속사를 썼다는 건 이제 문장을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을 지칭하는 즉 위에 있던 대명사와 같이
지칭하는 부사구를 별도로 다시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건지 이제 문제에서 또 한번 보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S라면 사업체들 뭐 이렇게 할까요? 인식을 하는데 경쟁자로서 인식을 한대요. 사실은 목적어가 여기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먼저 사이에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가 진짜 목적어죠. 어떤 좁은 범위에서의 비즈니스 월드, 그러니까 아주 좁은 범위의 그 사업의 세상? 뭐 직역하면 좀 웃긴가요? 어, 음, 사업 분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비즈니스 월드를 비즈니스 월드죠. 사업하는 어떤 영역, 사업의 영역, 넓은 영역, 사업의 세계 뭐 이 정도 할까요? 이런 좁은 분야를 인식을 할 때 그걸 경쟁자들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좁은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체들만 보고 사업체들을 경쟁자들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기에 세미콜론을 찍었습니다. 뒤에 그래서 there are many cases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다.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다 하면서 뒤에 여기서 살짝 끊어보겠습니다. 데이부터 보면요. 주어 그들은 이해하지 않는다. 그들의 진짜 라이벌을. 사실 뒤에 문장 끝나는 거 보이시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기 때문에 진짜 문장은 완전히 문법적으로 끝난 거고요. 그럼 여기서 many cases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라이벌을 진짜 라이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많은 경우의 수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들은 사실 물리적 장소는 아니지만 여기서 추상적 장소라고 보면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해서 where로 꾸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장소처럼 이해하면 많은 경우가 실제 물리적 장소는 아니지만 장소처럼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로 전치사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뒤에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관계 부사의 역할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뭐 끊어 쓴다 하면 이 부분 지금 제가 바로 끊은 이 부분에서 and 같은 거를 끊어주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를 뒤에 부사로 따로 넣어주겠죠. 뭐 여기서는 적절히 어떻게 넣어야 될지 애매합니다만은 하필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 대명사로 넣기는 좀 애매하기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at those cases를 그냥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at those 하던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전치사 하나 넣어주고 그를 지칭하는 말을 하나 넣어줌으로써 부사구를 만들어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든다면 써드리면 end로 이 부분을 끊고요. 이 뒤에 뭐 at 그럴까요? 그냥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댐이 가리키는 바가 many cas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nd를 기준으로요. 문장을 완전히 쪼개서 둘러쓰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how는 여기서는 이제 how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오게 됐습니다만 how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how는 선행사가 필요가 없어요. 얘 자체가 우리 관계대명사의 what처럼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법이라는. 그래서 이 문제가 뒤에서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묶어주고요. 그냥 바로 붙입니다. 뒤에 앞에 선행사 필요 없이. the way라는 거를 가끔 시험 문제 같이 써서 이제 잘못된 문법 문제로 나오는데 the way라 how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같이 쓰면은 선행사 관계가 아니고 중복이에요. 그건 틀린 문법으로 봅니다. 그건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5번을 풀어볼게요. 나는 발견했다 하면서 대절이 나오고요. 이시 가주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to가 진주어인 것 같아요. 여전히 가능합니다.
관찰하고 사는 거.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전히 가능한데 후로 받아서 이용했던 사람들이고요. 돌 석기를 그리고 후로 받아서 전통적인 제품들을 의존했던 그들의 일상생활 전통 옛날 제품 우선 전통적인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제품들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래서 후로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후는 사람을 같이 공유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경우도 한 번 있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그럼 기본적인 연습은 끝났고 뒤로 넘어가서 포인트 엑서사이즈에서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와서요. 1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페서들이 그들 자신을 어떤 포지션, 프로페셔널 어서리티 하면 권위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 권위의 위치에서 그들 자신을 바라봐요. 뭐보다는 그들의 학생들보다. 여기서 오버를 보다는 뭐에 대해 학생들에 관한 권위자, 학생에 대한 권위자로서 학생에 대한 권위자가 낫겠네요. 학생에 대한 전문적 권위자의 위치에서 그들 자신을 바라봅니다.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대요. 그럼 앞에 있는 학생들을 받는다면 후가 되고 위치는 학생을 받는 게 아니겠네요. 그럼 뭐야? 보자마자 후인 걸 알 수 있네. 앞에가 학생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비어있는 거 우리 확인하기로 했잖아요. 뒷문장 비어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they가 주어, only가 동사, by many years of study니까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그들이 획득한 학생은 획득하고 얻는 대상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적 권위를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권위를. 그럼 over their students는 건너뛰고 받았으니까 권위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위치를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함정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너무 앞에만 보고 푸시지 않도록 합니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안 돼요.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요. with acquaintance. 어떤 아는 사람이에요. acquaintance 하면? 어떤 아는 사람의 뉴스 인터뷰를 봤대요. 후로 받으면 되겠나? 후로 받으면 되겠나 봤을 때 뒤를 볼게요. I was certain 나와요. 이거 완전한 문장 아니고 나는 확신했다. 좀 이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요런 거는 보세요. 요런 거는 따로 그냥 챙겨두셔서 따로 그냥 암기해두시는 게 나은데 요런 경우 I'm sure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이제 certain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추임새적 역할이죠.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확실히 알기에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삽입절이라. 삽입절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의미는 있는데 문법적으로 그냥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문법의 어떤 문장 구조를 문법 문제 풀 때는 얘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런 걸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없다고 치면 자 뒤에 was 동사 보이고요. was going to까지 해서 나이까지가 동사 보이고 about에서 그냥 전치사고죠. 예. 그래서 두 번 쓰니까 좀 이상하니까 자동사로 끝났어요. 특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지인에 관한 새로운 뉴스 인터뷰를 봤다. 내가 확실한데. 그러면은 주어가 비어 있고요. acquaintance가 사람이니까 who를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I was certain이 삽입절이라서 문법상 없는 셈 친다는 걸 아는 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고 7번을 보겠습니다. 랄프 알리송이라는 사람이요. Invisible Man이라는 소설을 퍼블리시 했는데요. 출판을 했는데요. 1952년에. 제가 컴마 찍고 앞에 있는 소설 받으면 which 소설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을 받으면 who일 텐데 뒤를 딱 보니까
동사 receive도 있고 praise 목적어 있고요. 뒤에는 읽어보나 마나입니다. 주어가 빈 건 확실해요. 그럼 우리 사람이냐 사물이냐만 판단하면 되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엄청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작가가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앞에 라이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이 작품이 칭찬을 받았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얘를 받았다고 보고요. 작품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위치로 봐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기 이제 내용을 유추해 보세요. 이 사람이 소설 이거를 출판했다 하고 컴마 찍고 뒤에 부연 설명 붙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라기보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게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치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후즈 소유격 문제 아까 문제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 뒤를 잠깐 보겠습니다. 리브즈? 아니죠. 라이브즈죠. 라이브즈 명사입니다. 왜냐면 우드비가 뒤에 동사가 있는데 얘는 명사로 쓴 거고요. 삶이라는 명사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후주를 구분해낼 수 있거든요. would be improved 향상될 거래요. 만약에 그들의 라이프가 향상되는 거를 본다면 so가 지각동사라서 your life가 목적어, 목적격 벌 동사 원형 쓴 거죠. 지각동사는 목적격 벌 동사 원형 쓸 수 있으니까 해석은 너의 삶이 향상되는 걸 만약에 그들이 본다면 삶은 향상될 거다 이래요. 자, 누구의 삶이에요? 앞에 사람들의 삶 이렇게 의로 소유관계로 연결시켜 줘야지만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문장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그냥 사람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삶 그냥 붙진 않아요. 그냥 이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건 소유관계가 적절하고 맞는 문장으로 봐야 돼요. 우리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대로 들어와서 말이 돼야 돼요. 이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13번 풀겠습니다. 자, 배열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빈민가에선 써 있고요. 문화센터가 지역 아동들에게 스테이지 뮤지컬 이벤트를 올리도록 했는데요. 그중 어떤 것들은 이 부분 볼까요? 그중 어떤 것들은 이 부분으로 연결해줘요. 앞에 스테이지 뮤지컬 이벤트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으러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나요? 만약에 그것들 중 어떤 것들 썼을 때는 some of them 이렇게 썼겠죠. 근데 우리 them으로 지으면서 쓰면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관계사로 받아서 연결해줘야 진정으로 한 문장입니다. some of 사물이죠. 위치로 연결해주면서 저 박스를 처리한 겁니다. 됐죠? 이게 주어고요. 비극을 극화했다 그래요. dramatize. 자, 동사를 쓰겠습니다. 뭐야? dramatize 뭐로 써야 될까요? dramatize 하고요. 비극을 극화했다니까 목적어는 the tragedy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비극을 극화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비극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네요. 그 아동들이 아직 회복 중에 있었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관계사로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시된 관계대명사가 없는 관계로 대수를 쓰고요. 물론 위치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관계대명사 대수로 붙여주고 주어는 아동들인가요? 제시된 더 키즈를 활용해 주고요. kids 그리고 회복 중에 있다니까 복수 were still
진행형을 쓸까요? recovering. from을 쓴다는 얘기는 from, 예. from 여기서 이제 뒤에 from 뒤에서 이제 여기서 끝나야겠네요. 예. 넣으려고 봤더니 이 비극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 비극으로부터 학생들은 그 아동들은 회복 중이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비극을 앞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회복 중이었던 그런 비극, 거기로부터 회복 중이었던 거죠. 그런 비극을 극화했다는 뜻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요 from은 지금 the tragedy가 뒤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대수로 관계대명사 대수로 또 앞에 있는 tragedy를 연결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걸로 뵙죠.